예, 반갑습니다. 저는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의 김인규 교수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제 전라북도 전주인데요. 어제 그저께 이제 눈이 좀 많이 왔습니다. 눈이 오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불편한 부분도 있고, 또 저희 이제 아이들이 집에 있다 보니까 같이 눈사람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여러 경험들을 하실 텐데, 저희가 하는 많은 경험들이 많은 경우에 이제 사람과 하는 관계 경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책을 보거나 뭐 혼자 산을 가거나 혹은 뭐 TV를 보거나 이렇게 해서 혼자 하는 경험도 많지만, 우리한테 많이 남아있고 영향을 미치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경험의 아주 중요한 부분도 이제 사람과의 관계 경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저희한테 오는 저희가 만나는 이제 상담을 할 학생들, 학부모 뭐 이런 분들도 무엇 때문에 힘드냐라고 하면, 물론 학업이 힘들고 혹은 뭐 진로가 걱정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학업과 관련해서 엄마가 나를 힘들게 하고, 진로와 관련돼서 친구들이 뭐라 그럴까봐 걱정이 되고 등등등,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것의 그 핵심은 사람과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인과정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경험하는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을 핵심에 두고 이것을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와, 또 이것이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이 현장, 즉 상담자와 요 학생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드러나지, 그리고 지금 여기 이 학생과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지? 라는 관점에서 상담을 접근하는 것을 다룰 것입니다. 네, 오늘 강의할 내용들을 크게 이제 네 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대인과정 접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가족관계와 정서발달이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우리들의 발달은 이제 가족에서부터 출발했고,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갖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나 혹은 생각이나 혹은 우리의 마음, 정서, 이런 것들은 다 가족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우리의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칠까 하는 것들을 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로는 그것이 이제 우리의 초점을 두고 있는 이제 대인관계라는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는 상담과 대인관계.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런 대인관계의 시작, 또 발달, 또 문제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다루고 해결하고 또 좋은 대인관계로 성장하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마지막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대인과정 접근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강의를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듯이 대인과정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경험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우리가 참 내가 잘 살고 있다, 좀 내가 잘 못 살았네 라고 할 때 그 중요한 기준이 바로 내가 사람들과 관계가 어떤가. 가장 중요한 게 아마 가족이겠죠. 배우자나 자녀, 부모님과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 스스로의 행복을 평가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이고, 또 이제 가족에서 좀 나가면 우리의 직장 생활이 될 것이고, 혹은 또 친구 관계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종교 시설 경험이라든지 또 많은 곳에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인과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인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용어입니다. 대인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이제 interpersonal process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진행되는 과정, 흐름,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줌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라고 하는 현재의 이 대인 과정은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쭉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가만히 이제 듣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지금 흐름이죠.
이야기가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강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죠. 뭐 나중에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제가 대답하고, 혹은 거꾸로 제가 질문하고 여러분들이 대답하고, 뭐 이런 흐름도 있을 수 있죠. 혹은 이 줌 기능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소그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5명 혹은 10명씩으로 그룹을 나눠서 그 그룹 안에서 서로 토론하고, 뭐 이제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낸다면 이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하면서 이제 막 상호작용이 왔다 갔다 하는 식으로 이 강의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방식으로 대화를 하고 있지, 혹은 관계를 맺고 있지 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거기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내용이라는 게 있고 과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대화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내용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 이제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야기 소재나 주제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대인 과정 접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내용이 대인 과정 접근 학생 상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가 진행되는 방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과정, 프로세스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듣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사실 많이 다릅니다. 어떤 다른 교수님께서 이 똑같은 대인과정 개념이라고 하면서 강의를 한다고 해도 제가 강의하는 것과 똑같이 하지 않겠죠. 물론 내용도 다를 수 있고 특히 과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흐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얼굴을 보고 계시겠죠. 물론 어떤 분은 얼굴 안 보고 싶어 해서 화면을 꺼놓으실 수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제 화면을 켜놓으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즉 제가 여러분들께 전달할 때에 제가 일방적으로 전달한다라고 하는 방식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는 또 무엇이냐면 제 얼굴 표정이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제가 말을 하는 이 어투라는 것이 있을 것이고, 뭐 지금은 제가 이제 이 화면에서 손이 보여지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강의할 때 왜 손짓, 발짓, 뭐 이렇게 몸이 이제 강의실에서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이렇게 이제 움직임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 과정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인 과정 접근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를 한다고 해도 그 강의하는 방식은 아주 다양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제 강의 혹은 또 이 주제를 어떤 다른 분 강의를 들을 때 그 강의를 통해서 남은 것, 그 강의를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주 다르게 됩니다. 이 대인 과정 접근에서는 왜 프로세스를 중요하게 생각하느냐라고 하면,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 컨텐츠, 내용,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경험을 끝내고 나서 우리한테 무엇이 남아있는가, 그리고 또 그 경험에서 어떻게 내가 평가하고 있는가, 즉 내가 정말 좋은 경험을 했어, 혹은 아유 안 좋았어, 참 행복했어, 너무 힘들었어 라고 평가할 때 무엇이 그 평가에 더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까? 내용일까? 과정일까? 라고 할 때 이 대인과정 접근에서는 내용보다는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여러분들께서 뭐 당장 오늘 아침에 아마 일어나셨을 것이고, 지금 9시가 좀 넘었죠. 지금까지 2-3시간 아마 집에서 경험을 하셨거나, 혹은 뭐 지금 또 직장을 출근하셨거나 이러실 텐데, 그 2-3시간 동안에 아마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이거나, 혹은 출근하셨다면 뭐 직장에 있는 어떤 분들이거나, 혹은 출근한 과정에서 만약에 버스를 타셨다면 또 버스를 타면서 또 여러 사람들 이미 만나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만나면서 그분들과 어떤 교류를 했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배우자와 혹은 자녀와 혹은 부모님과 형제와 어떤 식으로 잘 잤어요 라든지, 밥 좀 줘 라고 하든지, 갔다 올게 라든지, 뭐 어떤 인사도 하고, 뭐 어떤 이야기도 했고, 혹은 뭐 자녀가 지금 방학 중에 집에 있다면 야 일어나라, 뭐 아직까지도 잠을 자냐 라는 식으로 뭐 혼을 내거나 혹은 또 어떤 것들을 했겠죠. 그 과정에서 그 내용이라는 거 아주 중요하지만, 서로 어떤 친밀한 분위기 속에서 얘기를 했느냐, 아니면 짜증내거나 혹은 혼을 내거나, 싫은, 저 사람 만나기 싫은데 또 오늘 만났네 라는 어떤 기분으로 만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제가 말씀드린 이 프로세스에 나타납니다. 얼굴 표정에, 손짓 발짓, 목소리의 톤, 뭐 이런 등에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렇겠지만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분들도 여러분들 관계 속에서 이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그 경험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물론 이제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니까 저 사람의 변인도 있고 내 변인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상담을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자, 내가 지금 사람들과 만나는 이 프로세스, 뭐 일정한 어떤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이 어떻게 형성됐을까?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대인 과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울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이제 상담을 꼭 상담자로 일을 하시지 않더라도 사회복지사로서 혹은 학교에서 학생들을 교육하는 일반 교사나 혹은 또 다른 이제 업무로서 학생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하면 저 학생들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여기서 말하는 도와준다는 것은 그 학생이 이 강의의 주제인 이 대인 과정, 이 인터퍼스널 프로세스를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내가 상담자로서, 교사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혹은 또 다른 일반적인 학교에서 업무를 하는 사람으로서 잘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을 이 강의에서는 다루려고 합니다. 자, 예를 지금 몇 개 제가 이제 넣었습니다. 자, 똑같이 아이가 학교에서 이제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엄마, 오늘 친구가 날 때렸어요. 라고 했을 때 사례 1에서 엄마가 저런, 누가 너를 때렸니? 철수와 영희가 나를 때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게 사례 1입니다. 사례 2를 보시면, 자, 아이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엄마, 오늘 제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멍청하게 너 맞고만 있었냐? 너도 때리지 않고 뭐 했어? 그러면 그게 여럿이 한꺼번에 덤비는 바람에 자, 두 사례 흔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일 것 같아요. 자, 제가 사례 1과 2를 이렇게 비교해서 제시하는 것은, 자,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 아이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을 당했습니다. 그 내용이겠죠. 엄마, 나 학교에서 친구한테 맞았어요. 친구가 날 때렸어요. 자, 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어떤 식으로 다루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자, 첫 번째 사례 1을 보면, 아이가 엄마, 친구가 나를 때렸어요 라고 하니까, 저런, 누가 너를 때렸니? 라고 하면서 일단 요 저런이라고 하는 표현은 아마 이제 상담에 대해서 조금 배우신 분들은 우리가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학생 혹은 내담자라고도 말하죠.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일단은 수용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아마 기본적으로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요 엄마가 처음 했던 이 저런이라는 표현은 어휴, 네가 그렇게 맞았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이제 담긴 표현이죠. 그러면서 누가 너를 때렸니?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상황을 이제 탐색을 하는 것인데, 이 분위기가 사례 2와 비교해 봤을 때 이 아이의 말을 이제 받아주고 한편 공감하면서 이 아이의 문제를 이 아이 관점에서 해결해 나가려는 이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누가 날 때렸어요 하면서 이제 엄마의 말에 이제 잘 반응하고 있고, 둘이서 서로 대화가 잘 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순조로운 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아이가 엄마, 오늘 제 친구가 날 때렸어요 라고 했는데 엄마는 멍청하게 맞고만 있었니? 라고 하면서, 자, 요 표현에서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는 바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일단은 너 멍청해 라고 하는 이 자기의 자녀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딱 내리고 있는 것이죠. 너도 때리지 않고 뭐 했어? 라고 하면서 혼내고 있어요. 즉, 아이는 내가 학교에서 맞아갖고 힘들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주고 위로하기보다는 너 이런 멍청한 놈 하면서 욕을 하고 있고, 너 뭐 했어? 하면서 혼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와 엄마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순조로운 대화가 된다라기보다는 서로 물론 처음에 엄마가 이제 적대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그게 여럿이 한꺼번에 그래서라고 하면서 이제 방어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른이 혼을 내면 아이들은 거기서 반항하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일단 위축이 되고, 그래서 자기를 제대로 표현하거나 혹은 자기가 참 존중받거나 이제 인정받는 이런 경험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사례 2에서 아이는 일단 엄마한테
거부당하거나 비난받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위축이 되고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이 대화가 계속된다면 부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마음, 서운한 마음, 이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 사례 1과 2가 전혀 다른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인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퍼스널 프로세스.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의 가족에서 있었던 대인 과정이나 혹은 직장에 와서 누군가를 만나서 했던 대인 과정을 생각해 보시면 그 대인 과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물론 이렇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아주 좋은 것, 혹은 아주 나쁜 것 이렇게만 나눌 수는 없습니다. 그냥 일상적인 별로 이렇게 부정, 긍정 평가를 할 수 없는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적어도 부정적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비교적 원만하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대인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느낌을 갖고 있고 혹은 아주 싫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지 않거나 혹은 부정적인 대인 과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 비록 그런 긍정적인 게 크지 않더라도 이런 부정적인 것이 없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대인 과정이라면 비교적 건강하고 좋은 대인 과정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을 다루는 대화라고 제가 이제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뭔가를 이제 알아보고 싶을 때 대체적으로는 내용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 이제 아까와 같은 이제 학교 폭력을 누군가 경험했다라고 했을 때 교사와 학생이 어떤 얘기하는 것들을 지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교사가 이제 학교 폭력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한테 이제 물어보는 것을 제가 상황을 설정해 봤습니다. 어떤 친구가 너를 때렸는지 말해볼까? 그러니까 학생이 말을 못하고 있어요. 혹시 지난번에 너를 괴롭혔던 그 친구가 또 그랬니? 말을 못하고 있어요. 네가 말 잘 못하는 거 보니까 그 친구 맞지? 라고 하는 거죠. 또 말을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 친구 불러서 혼내야 되겠다. 자꾸만 친구를 괴롭히면 안 되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이 학생이 뭔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교사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알기 위해서 계속 물어보고 말을 못하니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죠. 야, 너 말 못하고 온 거 보니까 내 생각에 이런 거 같은데 그건 맞지? 하면서 이제 글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다루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육이라는 걸 할 때에 교육에 아주 중요한 것이 이제 교육의 내용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대인 과정 접근에서 본다면 내용만 다루는 것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라고 봅니다. 네, 그것과 조금 이제 비교되는 사례를 좀 다뤄보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교사가 학생한테 이제 이 학교 폭력에 관한 질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자, 앞에 두 개는 똑같습니다. 어떤 친구가 널 때렸는지 얘기해 볼까? 말을 못해요. 혹시 지난번에 널 괴롭히던 그 친구가 또 그랬니? 또 말을 못해. 자, 이 세 번째가 이제 앞에 사례와 다른 겁니다. 자, 지난번에도 이렇게 내가 질문하면 너는 이야기를 잘하지 못하던데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니? 자, 아까와 아주 다른 접근의 질문이죠. 자, 아까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거에서는 네가 잘 말하지 못하는 걸 보니, 그렇죠. 학생의 두 번째 반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말하지 못하는 걸 보니 그 친구가 맞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제 추정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과정을 다루는 대화에 제가 사례로 제시한 것에서는 자, 지금 질문했던 그 친구에 대한 얘기, 누가 너 때렸니? 이 얘기를 다루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자, 지금 너와 나와의 대화가 어떻게 되고 있지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질문하면 넌 이야기를 잘 하지 못했어. 근데 지금도 또 그러네. 하면서 이렇게 내가 질문하는 것이 불편하니? 자, 이 질문은 지금 너와 나와의 대화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리고 지난번에 똑같은 대인과정 프로세스가 있었는데 지금도 또 이러고 있어. 혹시 내가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너한테는 뭔가 말을 못하게 하는 그런 불편한 게 있니?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잘 대답을 못해. 다시 한번 이제 교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하게 이야기했을지 함께 생각해 보자. 자, 물론 이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만날 때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거나 혹은 이게 뭐 적절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빨리 얻어서 이 애를 때린 놈이 누구야? 빨리 그 놈을 찾아갖고 이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런 어떤 업무의 시급성 또 행정적으로 분명히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빨리 정보를 얻어야지라는 게 또 학교 현장의 일반적인 상황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우리가 상담을 잘한다 혹은 학생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일단 이해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다루는 대화에서 했던 너와 내가 지금 조금 대화가 잘 안 되고 있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대화를 잘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비록 지금 당장 그 학교폭력을 일으켰던 그 친구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이 학생과 내가 좀 더 잘 대화할 수 있는 어떤 이 대인관계를 만들어 놓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좋은 관계가 된다면 즉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조금 시간이 늦어지더라도 교사가 가지고 있던 원래의 관심사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학생과 관계가 더 좋아지게 되면서 그래서 지금 이 학교폭력 문제만이 아닌 또 다른 문제도 같이 상담할 수 있거나 혹은 꼭 상담은 아니더라도 이 학생과 교사의 좋은 관계 경험이 학생한테 남아있게 되고 그래서 학생은 이 시간을 기억하면서 참 좋았어. 그 선생님 참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내 관심을 이게 잘 이해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게 바로 그런 경험들이죠. 당장 내가 원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시간을 생각해보면 참 좋은 시간이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참 행복하다라고 기억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그래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그 사람과 또 한번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대인과정 접근은 그런 면에서 이 컨텐츠보다는 이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더 좋은 서로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경우로 발전 혹은 변화시킬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